자, 오늘 먼저 할 얘기는요. 저희가 깨진 창문 사이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스토킹 사건 얘기를 해볼 건데 창문 사이에 과연 뭐가 있었던 것인가. 그림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는데요. 그림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 여성이 집 안에 있는데 놀랍니다. 왜 놀라냐? 깨진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는 거죠. 보면 이게 스마트폰, 휴대전화였어요. 심지어 이제 밧줄에 매달려서 위에서 내려온 거죠. 누가 이렇게 했냐? 유력한 용의자는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 A씨. 저 여성이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보낸 걸로 보입니다. 조금씩 내려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자, 보도 내용을 보면 저렇게 스마트폰이 내려오는 사건 직전에 저 남성이 현관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해서 몰래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침입 직전까지 갔다는 게 좀 더 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직전에 이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 자신을 스스로 경찰이라고 얘기를 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다행히도 침착하게 이 예. 걸쇠를 완전하게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조금만 열렸군요. 네, 그 완전하게 안전 걸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라면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서 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 네. 경찰을 이제 사칭하면서까지 문을 열라고 하는 행위. 그래서 뭐 이번 사건에 한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을 사칭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예. 이 사소해 보이지만 살인, 또 납치, 그리고 성폭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징후가 보였을 때 단순히 뭐 재물 손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 아주 그 치밀하게 예.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그래서 자, 경찰 이제 사칭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피해자가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은 짐을 챙기려 집에 갔을 때 저 이제 스마트폰이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찰 사칭했던 남자가 윗집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윗집 사는 사람이라고 어. 생각했으면 이게 더 사실 소름 끼치고 더 무서웠을 텐데 아. 처음에는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찾아왔는데 동일인, 위에서 이런 일이 동일인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짐을 챙기는 순간에 위에서 저렇게 사진기가 내려온 정확하게 거죠. 내려오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윗집에 갔더니 예. 자신의 집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던 그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게 이거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했던 상황. 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피해자가 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스팸함에 스토킹 문자가 100개 정도, 그러니까 96개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문자 내용이 예. 가장 충격적인데요. 예. 이게 뭐 일반적인 뭐 하트가 계속 나오네요. 일반적인 어떤 그냥 스토킹으로만은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 심지어 이 카메라가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카메라로 집안 내부를 보면서 지금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집안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보통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하는데 신체 부위를 언급까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죠. 하트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경찰의 늑장 대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이 넘도록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이제 포렌식을 못했고요. 가해자 조사도 안 됐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 교수님이 이 부분 또 좀 취재를 하셨죠?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이제 유효 기간이 7일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주말이 끼게 되면 예. 3, 4일이 그냥 도과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현장의 수사관들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예. 7일 이상의 유효 기간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서 예. 충분히 이제 영장을 그 유효한 기간을 넓게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영장이 그 피의자의 패턴을 잘 잠복을 해서 예. 알아낸 다음에 집에 그 찾아가지 않고도 이제 나오면 딱 검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세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영장의 유효 기간이 사실 지나갔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일단 뭐 신청해서 받긴 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휴대폰도 못 빼서 보고 이랬던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담당 제 사건 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영장을 다시 다 받아서 예. 증거를 다 확보를 했고 예. 오늘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이제 진행된 상태. 예, 예. 피의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도 혹시 좀 취재가 되셨어요? 예, 이제 피의자는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정확히 예. 다뤄봐야겠지만 예. 좀 뭐 청소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예. 뭐 좀 그랬다. 약간 층간 소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스토킹이 건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그런 취지로 예.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 그럼 변명일 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자신이 이제 그 핸드폰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예. 그것이 포렌식한 결과 자기가 보낸 문자가 확인이 된다면은 예. 굉장히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휴대전화의 자체 그 문자 보냈던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포렌식 예. 결과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예. 할 경우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삭제했다라고 할 경우는 이건 증거인멸죄까지 해당되거든요. 예. 증거인멸죄에다가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구속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자 보내고 뭐 조금 가벼운 범죄인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예.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예.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 구속해야 될 중대한 사유다라고 저는 의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제 구속 사유가 된다는 네네. 의견을 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처음에 같이 출동을 했을 때 이제 아랫집은 이사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도 해요. 이것도 글쎄요 뭐 신상을 좀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강력 김장을 했는데 예. 항상 경찰관들은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피해자가 절대로 불안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 언행 하나하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피해자가 뭐 어차피 이사 갈 것이고 이런 말을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써 예. 그 피해자가 느꼈을 때는 경찰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은 불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께서 이제 스토킹 범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보면 되는 범죄 아니라고. 이게 커질 수 있는 강력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인 뭐 연락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락이라든지 찾아온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은 요즘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네. 오히려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경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킹 범죄 예전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경찰이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긴급 조치까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좀 느껴진다. 이럴 경우에는 신변 안전 보호까지 받을 네. 수가 있다는 점 좀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신변 보호 신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